마켓국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과 손을 잡고 1조 원을 투자해 국내의 차세대 반도체 제조 R&D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공동으로 반도체에 대한 인력 양성에도 나서게 됩니다. 일단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펠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를 윤 대통령은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순방 가운데 해외 기업을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알렉산더르 국왕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ASML의 반도체 핵심 공정인 클린룸을 함께 봤다고 하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그래서 삼성전자와 ASML이 1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게 됐고 차세대 EUV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ASML이 해외 반도체 기업과 함께 R&D 센터를 짓는 것 역시나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나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같이 이 공동개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165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협력이 조금 더 가시화됐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와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까지 함께 나열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위믹스를 상장 폐지한 지 1년 만에 재상장을 하게 됩니다. 업계 1위인 업비트를 제외하고 모든 원화 거래소가 위믹스를 복귀하게 됐는데요. 빗썸은 어제 오후 4시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위믹스가 원화 마켓에 추가될 예정이라며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재거래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입금이 시작됐고요. 기준가는 4,686원이었습니다. 위믹스의 거래와 출금 시작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전에 거래 지원이 됐던 종료 사유가 바로 유통량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위믹스 재단에서 코코아 파이낸스에 예치된 담보 수량과 타 블록체인 플랫폼 내의 투자 등으로 초과 유통된 수량을 회수해서 이 기재됐던 수량 이내로 유통량을 복구시켰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현 시점 재단 공개 자료 기준으로 유통량이 정상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위믹스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됐고요. 관련 종목으로 이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어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록했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위믹스 그룹주들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 전광판이 최근 신임된 야놀자 CF로 선임된 알렉산더 이브라임에 대한 축하 메시지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전광판에는 뉴욕증권거래소가 야놀자 CFO 임명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브라임 CFO의 사진이 아주 크게 실렸는데요. 이브라임 CFO는 지난 23년 동안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근무를 해왔던 이 국제자본시장 전문가입니다. 특히나 아시아나 북미, 남미 등지의 글로벌 기업 IPO와 자본 조달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이브라임 CFO가 선임되면서 야놀자의 미국 상장에도 현재 머지않았다라는 신호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야놀자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며 IPO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과 한국의 IB 업계에서는 야놀자가 내년쯤에 예비심사 청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놀자 관계자들이 수차례 뉴욕을 방문한 점이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요. IB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야놀자가 미국 IPO 최고 전문가를 영입한 것은 미국 증시 입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예비심사 청구와 함께 IPO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내년에 총선 같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에는 이 공식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야놀자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서 상당 부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아주 IB투자나 그레디언트, 하나투자증권, SBI 인베스트먼트, 이 창투사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야놀자 IPO 입성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종목들 리스팅해드렸으니까요.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어제 APR과 포스코DX 주권 신규 상장 예비 심사 결과 상장 규정상 상장 요건을 충족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먼저 지금 포스코DX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기술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죠. 200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1조 1,087억 원의 매출과 61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에 코스피 이전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순항을 좀 밟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2014년 설립됐던 APR 역시나 홈뷰티 디바이스라든지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난해 43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언급된 포스코 DX 일단 주가 흐름 오늘 함께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단독 보도인데요. 지금 롯데칠성 주류가 연내 소주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7일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 콜에서 소주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롯데칠성은 올 초 소주 원부자재 가격이 올랐음에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가격을 동결했고 이 때문에 누적 영업이익이 10%가량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정부와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앞서서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주정 판매는 지난해 10년 만에 이 주정값을 평균 7.8% 올렸고요. 올해 4월에도 9.8%나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주병을 제조하고 있는 제병업체들도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180원에 납품하던 가격을 220원까지 함께 올렸는데요. 지난해 연말에는 병뚜껑 가격도 함께 올랐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일종의 세금 할인율을 뜻하고 있는 기준 판매 비율을 도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서 경쟁사인 하이트진로 역시나 가격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롯데칠성 역시나 가격 인상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과연 주가에는 어떤 흐름을 미치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테마주들 움직임들 강해지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 종목들 꾸준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현재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빅텐트를 구상하고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을 잇따라 만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현재 내년 초 신당 창당까지 밝히면서 창당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리적 보수로 평가되고 있는 유 전 의원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취재들을 종합을 했을 때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이 유 전 의원과 회동을 제안했다고 하고요. 현재 실무 논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동 여부가 확정되면 실무 논의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시간 외에서도 유 전 의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정치 테마 종목들은 좀 보시면서 테마주들의 흐름이 짙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